클럽으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이제 23만이 곧 돌파될 예정입니다. 아마 이 방송 보실 때는 이미 돌파가 되지 않았겠는가. 아니 순식간에 만 단위가 바뀌게 됐어요. 22만 넘기고 야 이거 뭐 또 이렇게 22만 넘기고 올해 안에 한 25만 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아니 눈 깜짝할 사이 23만이 됐습니다. 여론조작이 자기죠. 오늘 참 우리가 웃으면서 시작했는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오늘 상황은 뭐 이미 쿠데타가 일어났어. 이거는 진짜 청와대를 향해서 빅뉴스를 날린 겁니다. 이 빅뉴스를 날린 정도가 아니라 야 정권 우리한테 넘겨라. 난 이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판단돼요. 저희가 월요일 날 녹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이런 전국이 이번 주 내내 계속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이미 두 달 동안 이어져 왔고 네. 지금 검찰은 끝까지 가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검찰총장은요 그 상관이 법무부 장관입니다. 수사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수사가 부적절하다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이 그거 하지 말라고. 수사권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물론 이제 개별 검사한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총장한테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 국면은 뭐냐면은 그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을 수 없다. 법무부 장관 인정할 수 없다. 대통령 법무부 장관 가라라. 안 가라 계속 털 거야. 아주 조져 놓을 테니까 뭐 나올 때까지 하나 나올 때까지 계속 털 테니까 한번 그대로 조국을 곁에 두든가 말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비유는 안 될지 모르겠는데 언론사 편집국장, 보도국장이 있지 않습니까? 편집국장과 보도국장의 승인 없이 엄청나게 민감한 기사가 출고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그게 예를 들면 무슨 비리, 부정의한 어떤 그런 문제들, 그 부조리 이런 것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편집국장하고 보도국장하고 그야말로 대판 붙는 거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은 그러나 그걸 가장한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건데 그러니까 정당한 편집국장과 보도국장의 권위를 쌩무시하고 그렇죠. 그냥 편집권 우리가 행사할 테니까 우리 국장님은 떡이나 드시고 굿이나 보시죠. 지금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차단을 시켜야죠. 제지를 해야죠. 응징해야죠. 이런 일이 다시는 없게끔. 근데 지금 그 상황이 벌어졌어요. 예. 자, 그 법무부 장관은 우리가 받을 수 없다. 이거 법무부 장관이요. 아주 무한한 권위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한테 인사권 갖고 있죠. 그리고 예산권 갖고 있죠. 인사 예산 이 두 가지면은 조직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검사들의 그 로망이 뭡니까? 승진입니다. 승진 갖고 또 수사에 필요한 그 비용이라든지 그 나름대로 소조직이 모여서 검찰 조직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예를 들어서 뭐 삭감을 한다든지 축소시킨다든지 빅뉴스를 먹이는 거죠. 그 권한을 지금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데 저 새끼 저 법무부 장관 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한번 해보자. 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국 장관이 뭐 가족에 대한 수사 관련해서는 본인이 뭐 지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좀 내가 이제 조국 장관 편이지만은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검찰의 뭐 어떤 진정성 있는 그러니까 뭔가에 좀 그 어떤 원칙을 갖고 있게 한다라고 하기에는 오늘 아침에 저는 그 압수수색보다는 다른 보도가 좀 더 눈에 띄었는데 이 한국일보가 보도했던 건데 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이 검찰발 보도였어요. 근데 정경심 교수가 주거지가 불명확하지 않고 또 그 소환 통보에 주거지가 불명확하고 그렇죠. 근데 불명확하지 않고 그러니까 불명확하지 않으니까 체포영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그 얘기를 그렇지, 하려고. 예. 어쨌든 주거지가 불명확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검찰에서 소환 통보가 갔는지 안 갔는지도 지금 확인될 수 없는데 대체 이 체포영장이란 보도는 왜 나왔는가라는 생각을 그리고 많이 하게 됩니다. 그거는요. 이제 지금 정경심 교수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환에 응하지 못했던 건데 아니 그렇게 아프다고 입원한다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나오니까 수사에 불응하고 있으니까 체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한마디로 야 뻥 치지 마. 네가 지금 뭐가 아파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사의 예. 가장 허탈한 부분은 음. 정경심 교수 변호사가 맨 마지막에 멘트를 하거든요. 한국일보 기자한테 소환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 검찰로부터 네. 공식적으로. 근데 제목과 부제와 기사의 전반적인 흐름은 마치 이제 완전히 정경심 교수가 막 증거를 인멸하고 막 소재도 좀 불명확하고 막 지금 그렇게 경찰의 조사를 피하는 했고 맨 마지막에 딱 하나 넣어요.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은 검찰로부터 공식적으로 소환 요청 받은 적이 없다. 네. 이러고 끝나거든요. 분명히 이거 검찰이 흘린 건데 그쵸. 검찰이 체포영장 고려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뭐 그대로 받아 쓴 걸 텐데 사실 체포영장을 고려한다고 만약에 검찰이 흘렸다 하더라도 그걸 취재하는 기자 입장에서는 방금 정상근 선수가 얘기한 이것이 말이 되냐? 정경심 교수가 무슨 뭐 도망가기를 했냐, 뭘 했냐? 도대체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그게 뭐냐고 오히려 물었어야죠. 네. 하여간 지금 검찰이 대통령이 순방하는 와중에 국무위원, 법무총책임자, 장관을 털었어요. 이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겁니다. 안 그렇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미 그 조국 장관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턴다는 것은요, 대통령 인사권을 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조국 장관 그 후보로 내정하기 전에 그 청와대에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보도가 있었죠. 조국 장관을 만약에 천거하면은 우리가 턴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오케이 받지 않는 법무부 장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나라를 지들이 먹었어요. 접수를 한 거예요. 검찰 공화국입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 이 사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도발로 규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 아무리 봐도. 그리고 나는 참 너무 안타깝고 참 한심한 게 뭐냐면은 이낙연 국무총리. 지금 대통령 안 계시면 본인이 여기서 사실상 국내에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국무위원이 털렸어요.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입장 표명 한마디 안 해요. 왜? 대권 후보 라이벌이라서 그러신 겁니까? 너무하시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왜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요? 이거는 검찰이 미친 겁니다. 아까 보니까 정봉주 의원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이게 국가 몰락의 날이라고. 이 상황을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관훈 라이트답지 않게 네, 굉장히 심각하게 시작을 하는데 네, 정말 저는 오늘 그 언론 보도를 쭉 보면서 이거는 좀 앞이 안 보인다. 왜냐하면 그 조국 장관에 대해서 뭐 비판적이고 다 좋아요. 뭐 언론이 뭐 다 까고 다 좋다. 그러니까 적어도 조국 후보자가 그 야당하고 언론할 때 까일 때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왜냐하면은 그 자체도 참 허술한 논리들이었지만은 그래도 뭐 공직 후보자인데 또 나름대로 또 법무부 권력을 이제 위임받게 되는 처지니까 야당과 언론이 좀 너무 지나치더라도 다 좋아. 그럴 수 있는데 검찰이 참전하는 순간 이건 얘기가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검찰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아주 진보적인 기준으로 조국 장관 비판하고 다 좋아요. 경향신문 오늘 칼럼도 막 정말 막 원칙적인 잣대로 조국 장관을 깠더라고. 다 좋아, 다 좋아. 근데 그렇게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원칙과 기준을 잘 들이대는 선수들이, 지식인들이, 언론들이 왜 이 검찰권의 엄청난 남용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 하는지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언론 보도를 체크를 하면서 거기에 절망을 느껴요. 절망을. 지금 이낙연 총리 얘기했잖아요.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지금 흔히 말하는 여권의 대선 주자들로 거론되고 있는 선수들 중에 얘기 한마디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럼 대권 주자?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선수들 중에 예. 그리고 지식인 중에 없습니다 지금. 자, 이거는 오늘 대단히 큰 문제고요. 제가 지난 토요일 아침에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다 글을 썼어요. 아니
뭐 지금 문재인 정부가 검찰한테 혼나는 겁니까? 뭔 잘못해서 벌 서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검찰이 명백하게 명명백백하게 지금 국민이 뽑은 촛불 정부를 털고 있어요. 뭐 죄가 있으면 털어야 된다. 뭐 그 원칙론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건 너무 심하게 털고 있고 그리고 편하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검찰 왕국이 되겠다는 그런 의지고요. 제가 뭐 그냥 뇌피셜 돌려가지고 무슨 그림을 그려서 소설을 써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취재를 했어요. 응? 취재를 했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검찰의 도발이고 지금 보니까 검찰 내부에서 한 사람이 계속해서 이 말하자면은 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어요. 응?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야 털어서 뭐 안 나오겠냐? 탈탈 털어서 뭐 안 나오겠어? 너 안 나오는지 한번 보자. 너 성자인지 아닌지 우리 한번 따져볼게. 이런 마인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간 지금 파고 들어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총장이 말하자면은 오케이 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예. 아니 검찰권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비리 의혹이 제기된 그 사람에 대해서 고위공직자라든가 흔히 말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의혹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이게 설득력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지금 특수부 수사를 수십 명을 투입해가지고 지금 이 정도까지 왔는데도 조국 장관에 대해서 딱 특정 지어지는 무슨 없잖아요. 없어. 예. 자 이런 상황에서도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그것도 왜 압수수색을 했는지 뭐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고. 아직도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낮에 짜장면 먹기도 하고 야 기자들이 아니, 달려 그러니까요. 들어가지고 씨발 저기 뭐야 그 짜장면 배달하시는 그분한테 뭐 달려들어서 인터뷰를 해요. 뭘 물어봤을까? 그 저기 뭐야? 그게 난 한심한 거야. 코링 그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을까? 배달하시는 분께 떼거리로 몰려 들어가지고 그분한테 왜 취재를 하냐고요. 자, 하여튼 뭐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거는 오늘 상황은요. 조국 장관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에 대한 항명을 넘어서서 쿠데타입니다. 쿠데타. 이미 쿠데타의 정황은 너무나 뚜렷했는데 오늘은 아예 대놓고 한번 붙어봅시다. 문 대통령. 당신이 이기는지 우리가 이기는지 지금 붙어보자고 한 거예요. 물론 이 상황이 뭐 2달, 석 달 총선 때까지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분수령이 한번 있을 텐데 저는 그것이 바로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라고 봅니다. 체포영장 정도가 아니라 구속영장으로 갑니다. 할 겁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은 왜냐하면 그걸 안 하면 윤석열 총장은 죽어요. 네, 뭐 지금 보니까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은 사실 대통령께서 순방하시는 기간 동안에는 검찰이 잠시 일시 멈춤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월요일에 바로 터는 거 봐요. 그렇죠. 이것만 해도 청와대 빅엿을 날린 거예요. 청와대에서는 지금 오늘 이 상황을 예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돌아오실 즈음에서 뭔가 액션이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했는데 와 기습적으로 치고 들어온 거야. 이거는 도발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아니 20대 청년들의 절망, 뭐 공정에 대한 무슨 이런 실망, 다 좋아요. 다 맞아. 그러니까 그 정도 레이더와 이 안테나가 돌아가는 시민들과 언론들, 지식인들이라면 이 말도 안 되는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뭐라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을 잘하시는 분들이 딱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는 딱 모든 그 진보적인 지식인들, 기자들, 부장들 칼럼 쓰는 거 봐도 다 다른 거는 다 원칙적이야. 근데 검찰권 남용, 언론의 이 무리한 보도, 이 2가지 사안에 대해서 입 딱 닫고 있어요. 진짜 몇몇 사람들 빼고 이게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자, 그래서 참 지금 오늘 아주 상당히 좀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가 이르게 됐는데 촛불 정부 최대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상황은 우리가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고요. 이대로 이거를 어떻게 수습 국면으로 돌이키는 이제 힘들어졌어요. 지금 검찰은 조국 장관이 그대로 계속 고한다. 그럴 경우에는 결국 자기들의 인사권, 예산권, 그걸 갖고 자기들을 컨트롤할 텐데 어떻게 조국을 봐? 하늘 위에 어떻게 조국이 있어? 조국을 죽여야 됩니다.
죽이려고 끝까지 달려들 것이 분명하고요. 하늘 위에 대한민국 조국이 있죠. 네. 근데 지금 이 조국을 죽이려고 해서 완전히 그 새 장관으로 바꾸든지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 검찰의 쿠데타가 성공해서는 안 될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한 명 죽이잖아요. 승리의 기억이 축적되는 거야. 그러면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그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지. 아, 우리가 조국 때 너무 오버했지. 이젠 좀 자제할 때가 됐어. 이럴 거냐 이거예요. 보십시오. 다음엔 틀림없이 자유한국당 텁니다. 아주 탈탈 털어가지고 조국만큼 털어가지고 이 당이 다음 총선에서 회생불능할 상황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은 또 우리는 또 박수 환호를 보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게 되면은 이 나라는 검찰 왕국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 권력은 윤석열한테 가는 거예요. 손쉽게 이 쿠데타는 끝납니다. 기억하시죠? 예전에 전두환이가 12.12 때 자기 상관 정의화. 정승화. 정승화. 정의원 정의원 국회의장님이죠. 네. 정승화를 네. 체포를 했습니다. 자기 상관을. 자기한테 삐딱하게 나와가지고 또 이 박정희의 비자금을 이제 발견했거든. 근데 쥐가 또 이마에 포켓을 했어요. 그래서 정승화가 막 뭐라고 그랬는데 그 정승화가 박정희 죽음에 개입이 됐다 이러면서 체포를 해버립니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습니다만은 최규하는 그냥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예 그렇게 그 상황에서 전두환에게 압도를 당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꼭 탱크를 몰고 한강 다리를 건너야 쿠데타냐? KBS를 점령하고 혁명 공약문을 아나운서가 읽어야만 쿠데타냐? 아닙니다. 이런 게 쿠데타예요. 예. 보십시오. 만약에 구속영장 청구하면은 법원이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면 참 좋을 텐데 영장이 발부가 된단 말이죠. 그럼 조국 장관이 더 장관할 수 없어요. 그 상황쯤 되면. 물론 뒤집어서 그게 취하가 된다 그러면 윤석열은 이제 그야말로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무리한 수사라는 것이 만천하에다 증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이러니까 또 법원 왕국이 또 돼버리는 거네. 예. 다시 한국 사회의 주요 그 추진 동력이 검찰과 법원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지금 개혁 대상인데 예. 다시 길로 넘어가요. 물론 이렇게 넘어간 데에는 제가 봤을 때 국회 특히 자유한국당 책임이 너무 커요. 네? 자, 이 점을 저희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검찰이 계속 무리수를 둘 거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전을 할 것 지금 같아요. 저기 목숨 걸었어. 네. 예. 안 그러면 죽어요.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저기 지금 이 사태를 악화시키는 윤석열 밑에 있는 아무개, 그 아무개를 주목하십시오. 지금 그 친구가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검찰 조직을 윤석열과 함께 끌고 왔어요. 예.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 자, 그래 참 이런 망국의 상황은 아니지만 대통령 권력, 국민이 만든 대통령 권력, 촛불이 만든 대통령 권력이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런 광고를 하는 것이 참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만 할 건 해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자, 제 머리가 네. 검찰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디아페 빈으로 세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빡빡 닦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디아페 빈으로 소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구매 후기 좀 읽어주세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아토피도 심하게 앓고 또 몸만 좀 안 맞으면 여드름 나고 그러거든요. 이 기온이 갑자기 심하게 바뀌면 몸에 불긋하게 올라오면서 엄청 가렵거든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팔뚝 같은 거 긁다 보니까 맨날 피나고 피 맺히고 그러는데 예. 이 디아페 비누 쓰고 눈에 띄게 팔뚝이 좋아졌습니다. 이 세안도 이걸로 꾸준히 하고 있는데 얼굴의 효과는 좀 더 써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이미 효과를 보고 있어서 비싸긴 한데 저는 이 비누 계속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4인 가족이 만족하는 비누, 4인 4색, 피부가 다 다른 타입인데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비듬이 있고 피부 간지럼증이 있는 1인, 여드름 피부 1인, 건성 피부 1인, 민감 폭화성 피부 1인. 오, 모두 순하게 받아들이고 모처럼 한 가지 제품을 잘 사용하게 되었네요. 좋은 상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제된 유황을 원료로 사용합니다. 유황의 살균 효과나 습진이나 가려움증, 땀띠, 모낭충, 여드름 등의 효과적입니다. 거기에 네. 제주도산 마유 오일, 말액에서 얻은 기름입니다. 말액에서 얻은 기름.
이걸 사용해서 보습 효과가 정말 탁월해요. 피부 건강에 이로운 성분이 포함된 어성초를 원료로 사용합니다. 단순 천연 재료가 아닌 발효 숙성시킨 피부에 도움이 되는 한방 재료를 사용합니다. 자, 김용민닷컴에서 싸게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의 많은 구매와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디아페 비누 너무 좋아요. 진짜 한번 써보신 분. 저 그 이후로 딴 비누를 써본 적이 없어요. 디아페 비누만. 그래서 어느 화장실에 보면 비누가 있잖아요. 그거 네. 말고 내 집에서 쓰는 비누는요. 디아페. 바로 제 안경을 좀 빼고. 안경도 썼네. 아주 기술적인 압수수색을 행위 예술입니까? 행위했습니다. 기술적인 압수수색을 보여드리다가 예. 기습적인 압수수색이 아니라 그러다가 코에 물이 들어왔어요. 이거 완전히 털렸습니다. 머리가.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또 머리를 감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 이렇게 불시에 집어넣을 줄 몰랐어요. 네. 불시에 그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네. 압수수색은 무슨 음주 단속 같듯이. 예.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청와대도 속인 거 아니야. 청와대도. 응? 네. 이 거품이 잘 납니다. 예. 지금 모든 혐의들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압수수색을 하면서 저 물이 털었는데요. 물이 범람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예. 물이 지금 남용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이렇게 디아페 비누와 물을 남용하고 있는데 지금 혐의가 없는 부분까지 씻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이렇게 털고 씻었는데 나오는 게 없습니다. 네. 보세요, 이게 지금 없잖아. 없어. 그러니까요. 머리털이 네. 없어. 머리털이 없어요. 네, 지금 이게 바로 조국 집안을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꼭 이런 오직 지저분한 물에 조국 장관의 가족을 오직 나온 게 넣어야겠습니까? 나온 게 있다면 예. 목살. 목살. 네. 됐어? 됐어? 이게 뭐야 이거는? 이게 바로 이제 그 과도한 수사를 상징하는. 와, 광고를 퍼포먼스로 진화시키는. 그래. 와, 자, 우리 방 과장 이런 형태 못 봤네요. 네. 예. 자, 아니 근데 오늘 왜 수건을 안 줘? 여기 있네. 예. 자, 아유,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압수수색하러 와서 빈손으로 나가는 검찰의 모습. 예. 전화 익성은 큰일 났어. 익성이요? 네, 익성. 지금 다른 사람 사기 치려다가 이 건 때문에 투자자 한 명 때문에 완전히. 그리고 뜻밖의 범죄를 막아냈어요. 만약에 이게 진짜 정경심 교수 그러니까 지금 쟁점은 이거예요. 코링크 피가 정경심 교수 거냐? 출소유주가 정경심이냐? 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정경심 교수가 좀 곤란하게 되겠지만은 익성을 한 손에 쥐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익성을 먹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요. 부자가 검찰이 이렇게 그쪽 거라고 하면은 부자가 되는 겁니다. 아니 진짜 이렇게 짜잘한 팩트를 가지고 지금 규명된 게 없어. 그러니까 지금 근데 가장 악독한 게 뭐냐면은 자기하고 가까운 그 언론인들 통해서 검찰이 증거 다 잡았다. 이제 뭐 정경심이고 조국이고 끝났다. 이런 식으로 좀 엄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 듣기로는. 제가 봤을 땐 압수수색 한 것은 내놓을 게 없기 때문에 저는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근데 이제 봅니다.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야 뭐가 드디어 있으니까 이제 들어가는구나. 그 집을 터니까 거의 그 수사가 마지막 마침표를 찍기 직전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건데 원래 검찰이 진짜 정의를 위해서 한다면은 이런 여러 논란 볼 거 없이 확실한 증거 잡아서 바로 체포영장, 구속영장 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없이 지금 거의 한 달 끌고 왔잖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또 지금 반대파들도 검찰개혁 요구하는 이 시민들도 똘똘 뭉치고 있어요. 이걸 허용하면 안 되거든. 한 큐에 끝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질질 끌다가 여기까지 왔다면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네. 이게 이제 최순실 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피의사실 공표지만 그것도 네. 근데 어쨌든 뭐 공식 브리핑도 하기도 했고 근데 이게 뭔가 언론 보도가 나오면 나올수록
뭔가 좀 퍼즐이 맞춰가는 좀 기분이 들었는데 그렇지. 최순실 땐 그랬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여기서 와 하다가 응. 갑자기 저기서 안 와 되니까 하다가 와 이쪽으로 가고. 또 오늘 어제는 또 전혀 또 다른 얘기. 응.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뭐 증명서를 발급 안 해줬다 막 그 얘기가 또 갑자기 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브리핑을 하는 입장에서도 너무 정리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할 때 음. 검찰이 기소를 하든 뭐 어쩌든 간에 검찰이 판단을 내렸어야 되잖아요. 근데 수사만 계속 질질 끌다가 언론에 계속 흘리고 비극을 맞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체포영장 그 보도가 딱 나오는 거 보니까 아 뭔가 계속 이렇게 완전 그로기 상태로 모는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드는 저는- 거예요. 이게 저는 체포영장이 이거는 나올 만한 그런 계제가 아닌데. 검찰이 이거는 저는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 방금 김용민 PD가 얘기한 것처럼 좀 네트워크가 있는 기자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여론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보거든요. 그 저기 내가 지금 그 만난 사람들 중에 그 기자들이 있어요. 조금 좀 신참이긴 한데 그 사람들 얘기가 검찰에서 이제 들은 얘기라면서 아 확실하다는데요 선배님 이러는 거야. 이 사람들이 얘기가 확실하면은 지금 나는 확실하면 언론에 흘리지 말고 검찰이 기소하면 됩니다. 그렇지 깔끔하게 하면 됩니다. 네. 그 피의 사실 공표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 지금 왜 이렇게 압박을 해? 압박한 이유가 뭐야? 없으니까. 조국에 대한 인기를 떨어뜨리는 것도 있지만 주변 가족들, 딴 거 필요 없어요. 주변 가족들이 고통을 당한다고 쳐봐. 예를 들면은 김용민이 아내가 막 수사를 받고 탈탈 털리고 그러면 즐거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왜 이래? 보고 있잖아. 혼 좀 나야 돼요, 우리. 좀 혼이 날 필요가 있어요. 네. 너무 기고만장합니다. 네, 그래요. 그렇지만 내 딸이 고통을 받는다. 이거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따님을 터니까 이게 정말 그때 못 견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누가 했냐면은 돌아가신 백무현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서울신문 만평하시던. 네. 정말 그 지금 이 따님을 터는 이 상황은 조국 후보자의 그 어떤 평정심까지 흔들게 하는 그런 사안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만큼 이 검찰이 얼마만큼 이렇게 표독하고 잔인하게 수사하는지를 이번에 다 보여줬어. 네.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지금 역설적으로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검찰이. 저는 검찰이 조국 장관을 비롯한 조국 장관 가족을 탈탈 터는 게 정말 비리 의혹을 수사를 통해서 파헤치겠다는 그런 의지보다는 목적은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 개혁을 막아서야겠다. 뭐 기소를 하든 뭐 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것, 여론 정치를 통해서. 이제 또 아들을 털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원래 아마 검찰 계획대로라면은 청문회 전에 끝났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조국 장관이 버틴 거죠 이거를. 그 프로그램대로 안 간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검찰로서는 기소 이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는. 표창장 얘기 나왔을 때 그만둘 줄 알았대 얘네들이. 응?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네. 근데 이미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조국 장관도 그렇고 니들 페이스에 왜 말려들어야 되는데 그럴 이유가 없지. 예.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거는 뭐 물론 이제 문 대통령 지지율이나 뭐 여당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좀 시민들의 필요성은 좀처럼 이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간헐적으로 검찰 개혁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지지했잖아요. 적폐 수사도 하고 그래서 검찰 개혁에 대한 기대도 있었죠. 이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면은 예전 검찰하고 달라지겠지 기대하면서 그 모습을 기대했죠. 또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한 팀이니까 검찰을 좋은 방향으로 가져가겠거니 했는데 와 총장이 되고 말이죠. 인사권을 다 몰아줬지 않습니까? 예전에는요 검찰총장 그리고 대검 중수부장 지금은 반부패부장이고 또 서울중앙지검 요 3대 요직을 검찰 3대 요직을 실은 정권하고 가까운 인사들로 3명을 각각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검찰총장 견제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검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야 정권 아무개 털자 그러면은 밑에 대검 반부패부장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나왔다고. 근데 지금 이번에 그 윤석열 씨를 검찰총장 세우면서 나머지 네가 다 인사해. 이게 판을 깔아줬더니 지 사람으로 다 갖다 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경향신문 박래용 음. 그 선배 취재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리에 딱 앉고 나서 이게 특수통으로 거의 이게 자기 사람으로 다 채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검찰 내부에서 분위기가 되게 뒤숭숭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너도 이렇게 네 사람 갖다 앉혀놓으려고 검찰총장을 한 거냐라는 얘기들이 쭉 올라오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 뭐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이제 외부의 적을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이제 조국. 아 검찰 내부의 그 단합을 위해서. 네. 그래서 이번에 근데 또 마침 하필이면 이 법무부 장관 그리고 민정수석이 다 교체기였기 때문에 이게 맞아요. 뭔가 그쪽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라는 거죠. 원래 법무부 장관하고 통상 그런 거는 논의를 하는데 이번엔 중간에 붕 뜬 상태였잖아요. 자 그래서 뭐 조국 장관에 대해서 뭐 호불호도 있고 그럴 텐데 지금 검찰의 쿠데타라는 점으로 보면은 사실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뜻을 모아야 돼요. 지금 검찰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 조국에 대한 호불호는 이젠 무의미해졌어요. 이 상황이. 예? 검찰이 그럼 저 검찰 페이스대로 가게끔 방치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오늘 또 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설이 좀 길었어요. 예. 자 민동기 국장님.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네. 그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서 좀 그 얘기를 정말 한번 우리 지금 관훈 보시는 시청자분들하고도 같이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지금 검찰 앞에서 검찰 개혁을 외치는 주말 동안에 시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 언론들이 이제 별로 보도도 안 했지만 보도를 한 곳에도 조국 지지자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저는 그런 프레임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 원하는 분들이죠, 시민분들이죠. 예, 조국 지지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친문이라고 또 해. 네. 조선일보는 이제 친문 뭐 이렇게 프레임을 설정을 하는데 그럼 이 시점에서 거의 지금 한겨레는 굉장히 지금 조심스럽게 가고 있는 것 같고 경향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보도하는 걸 보면은 좀 완전히 그 조국 그 검찰 개혁이라든가 이런 그 스탠스하고는 좀 거리가 좀 멀어진 것 같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상당수 언론이 그 흔히 말하는 지금 등을 돌린 상황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자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대체. 언론이 그럼 나중에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해봤거든요. 나중에 뭐 그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별다른 그게 없고 네.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게 나중에 드러나더라도 자, 이 엄청난 보도를 쏟아냈던 언론이 아, 우리가 좀 무리했던 것 같다. 에이 그럴 리가 있나? 없어요. 그거 우리나라 완전히 대한민국 언론이 아니지. 그거. 자기 확증 편향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무리한 보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주는 이른바 그 부스럭이라고 해야 될까? 흘려주죠. 하여간 그 검찰이 던져주는 거 있죠. 그걸 잘 받아 먹습니다. 네. 왜냐? 안전하니까. 검찰이 던지는 거는 안전해요. 왜냐면 게다가 또 단독이거든요. 근데 검찰에서 준 거니까 이건 저 뒷감당을 안 해줘도 되는 거야. 검찰에서 줬는데요. 검찰이 설마 거짓말할까? 이러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자들이 말이죠. 정말 그야말로 수조만 뜨면 되게끔 자료나 이런 것들 다 갖다 줘도 보도를 안 하는 곳이 많습니다. 진보 언론도. 왜 그러느냐? 전에 봐봐요. 삼성 이건희 성매매 건과 관련해서 여러 군데 돌아서 결국 뉴스타파가 보도한 거 아닙니까? 네. 왜 그러겠어? 뒷감당하기가 무서우니까 그런 거야. 뒷감당하기가. 근데 검찰은 뭐 정권이 바뀌어도 안 망할 검찰이니까. 그래서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그걸 바로 보도를 하죠. 그러면 단독 붙일 수 있고 특정 붙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뭐 그래서 그게 사실로 드러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취재 과정이 정당했다. 뭐 취재 과정이 뭐가 있었어? 그냥 검사가 던져준 거고 받아가지고 받아 먹은 정도지. 안 그래? 이게 그 기자들이 뭐 지금 이제 그 피의사실 공표 논의가 나오니까 검찰로부터 막 이제 소스를 이제 못 받게 되는 좀 그런 상황이 도래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막 반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검찰에서 던져주는 단독이
그 우리나라 사회를 좀 뒤바꿀 만한 단독은 나올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럼 아니 씨발 네. 그럴 것 같으면 그건 검찰이 발표하지 왜 언론을 줍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회를 뒤흔든 사건들, 그러니까 뭐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라든가 다 검찰발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예. 근데 왜 자꾸 이렇게 검찰이 주는 소스에 좀 목을 매는지 모르겠어요. 그 검찰이 던져준 거 뭐 물론 국정원 거라고는 하지만은 검찰이 준 겁니다. 검찰에서 받아서 실었는데 논두렁시계. 논두렁시계가 진실이었습니까? 진실 아니었어요. 그걸 왜 던져줬을까 검찰이? 노무현 이용을 하는 대통령에 대한 이런 나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노 대통령 기소하고 뭐 구속까지 뭐 모색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저기 검찰이 그 전혀 가책을 안 느껴도 되게끔 그래서 던져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냉큼 받아가지고 보도했던 것이고 그 SBS 그래서 근본 없는 방송인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그 취재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고요. 각 언론사들의 편집국 고위 그 간부들은 수사 속보를 항상 원합니다. 예. 근데 그 수사 속보를 가장 빠르게 그 챙길 수 있는 데가 검경이에요. 그렇지. 검경. 예. 그래서 검찰 출입 일진 그리고 경찰 흔히 말하는 시경 캡 이런 선수들의 힘이 막강한 거거든요. 그쪽 시경 캡과 검찰 일진을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에 따라서 검사들도 승진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자들도 승진에 민감해요. 그걸 주요 보직을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에 따라서 부장, 국장 이렇게 가느냐 안 가느냐가 결판이 나거든요.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이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뭘 자랑하느냐? JTBC 너무 믿지 말라. 우리는 그 JTBC에 석희 형님이 가시던 순간부터 했던 얘기. 우리만큼 JTBC에 대해서 비판적인 데가 어디 있어요? 아니 가장 실질적으로 진실을 얘기했어요. 사실 탄핵 국면 때는 와 JTBC의 세상이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우리는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홍종 보도라고 그때부터 깠습니다. 네. 자 어떻게 봐요 JTBC 보도? 요즘 JTBC에 대해서 와 난 JTBC를 보질 않으니까 국민들이 뭐에 대해서 실망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JTBC는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도하고 있길래 그래요? 아니, 그냥 똑같아요. 그 관성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사실 검찰발. 그 많은 분들이 JTBC에 열광했던 이유는 이제 세월호 사건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세월호 사건 때 JTBC가 열광을 받았던 이유는 국가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뭐 유족들을 만나고 설득해서 만나고 또 얘기를 듣고 뭐 이제 국가기관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그랬기 때문에 좀 각광을 받았던 거였고 네. 네. 이 최순실 태블릿 PC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태블릿 PC를 찾아낸 거는 뭐 JTBC였잖아요. 그걸 확보해서 보도를 한 것도. 그렇죠. 그거를 또 이제 뭐 어떤 뭐 국가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뭐 거대 국가기관을 상대로 이제 그 도전을 해왔던 거고. 근데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좀 관성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이런 점이 있으면 뭐 저런 점이 있고 뭐 누구의 편을 든다 뭐 그게 아니라 뭐 이런 점이 있으면 저런 점이 있고 뭐 뉴스공장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뉴스공장에서는 좀 다른 매체들이 다루지 않는 또 다른 증언자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 네. 손석희의 JTBC에는 그런 기대를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오히려 같이 그러니까 뭔가 좀 빠른 수사 속보를 전하는데 좀 급급한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와 지금 JTBC는 뭐가 달라졌냐 대체 네. 이 생각을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달라진 거는 인사밖에 없습니다. 인사. 네. 올해 3월 JTBC가 손석희 보도부문 총괄사장을 대표이사지만 등기이사로 발령을 그 내거든요. 전에도 이제 뭐 사장이긴 하지만은 그 이제 말하자면은 이름만 사장인. 보도총괄 부문이었죠. 보도부문을 총괄하는. 근데 지금 등기 이사가 됐다면 진짜 법적으로 책임지는. 보도 드라마 예능 교양을 포함한 회사 경영을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그런 직책입니다. 그렇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보도의 디테일한 이런 부분은 손석희 사장의 영향력이 이제 미치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포지션이 됐다는 거죠. 사실 지난 정부 때까지만 해도 손석희가 있었기 때문에 세월호를 그렇게 보도했고 손석희가 있었기 때문에 국정농단 보도를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홍석현 형님이 직접 보도 논조를 챙기시겠다 이렇게 나선 거예요. 물론 손석희의 모든 권한을 다 회수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중앙일보하고 JTBC는 완전히 극과 극 아닙니까? 어느 정도 이제는 좀 싱크를 맞출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었던 것이고, 예. 전에도 최경영 기자 얘기했지만은 중앙일보는 기자를 보고 다 기사 쓰라고 그래요. 막 올라오죠. 그 중에서 이제 노털들이 마음에 드는 기사만 착착 뽑아가지고 지면을 구성하죠. 지면 구성권은 또 이 노털들한테 다 맡긴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대표이사로 올라가고 당시 그 권석천 JTBC 보도국장이 중앙일보 논설위원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거 뭐 그냥 뭐 저기 뭐야 일주일에 저기 칼럼 하나 쓰고 일주일도 아닌가 2주에 한 번인가 그리고 네. 기사 하나 쓰고. 근데 권석천 보도국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논설위원이지만 상당히 개혁적 컬러가 강했거든요. 그렇지. 근데 보도국장에서 논설위원 중앙일보 논설위원으로 갔다는 거는 저는 이게 적지 않은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 지금 JTBC 보도국장은 이상복 정치부 회의, JTBC 정치 그 전에 정치 2부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맡고 있는데 이상복 그 보도국장이 그럼 정치색이 강하냐?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만 중앙일보 이런 그 커리어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예. 예.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별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데 그 올해 3월에 중앙일보하고 JTBC 인사를 낼 때요. 네. 중앙일보 출신인 김수길 JTBC 대표이사 있거든요. 이 사람을 JTBC 상근 고문으로 발령을 내버려요. 네. 상근 고문. 상근 고문이면 매일 출근하는. 예. 근데 지금 제가 왜 이 고리를 의심을 하냐면은 이 인사를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의심을 하냐면은 당시 인사가 나기 전에도 중앙일보 출신들 흔히 말하는 중앙일보 보수파들의 손석희 대표에 대한 견제, 불만 이런 게 굉장히 강했거든요. 김진만 보더라도 네. 그랬지. 엄청나게 강했어요. 불만 같은 게. 음. 근데 이번 3월에 인사를 내면서 형식적으로는 손석희 체제를 강화시킨 것 같지만 사실상의 보도 부문이라든가 이런 거를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는 손석희 대표 컨트롤이 약해졌어요. 제가 그렇지. 봤을 때 예전에 비해서. 예. 그럼 그 약해진 틈을 과연 누가 실질적으로 이 지금 JTBC 보도 라인을 컨트롤하고 있는가? 저는 손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완전히 손을 뗀 건 아니겠지만 예전에 비해만큼의 컨트롤은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 손도 못 대게 하는 사람은 손 위에 있는 사람 아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3월에 그런 인사를 냈으며 권석천 보도국장을 왜 중앙일보 논설위원으로 뺐으며 뭐 등등등등의 이런 걸 봤을 때 여러 가지 좀 이번 올해 3월에 냈던 인사 이게 의심되는 대목이 좀 많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뭐 JTBC도 맞가는 거는 뭐 시간 문제고. 그러니까 항상 한 사람에게 모든 걸 기대하는 이런 구조. 손석희가 거기서 빠져봐. JTBC 왜 봐요? 어? 그렇잖아. 제도로 시스템으로 이렇게 완충하지 않으면은 그런 개혁 언론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물주가 사주가 저쪽 편인데. 그리고 이 중앙일보와 JTBC의 그 기자들 있잖아요. JTBC 젊은 기자들. 네. 이 기자들도 중앙일보의 어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좀 잘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걸 공론화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답니다. 아니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 손석희와 함께 스타가 된 기자들 네. 만약에 저 갑자기 손석희가 그만두고 홍정도가 직접 지배하게 된다면 걔네들이 손석희 같이 취재하고 보도할까? 아니, 천만의 말씀이지. 그럴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JTBC는 진짜 공정 언론으로 거듭나려면은 그 외 수많은 또 좋은 언론들이 막 구성원들이 집단으로 결기해가지고 편집권 투쟁, 편성권 투쟁 이런 것들을 벌인 이후에나 그 앞으로 잘 될까? 이런 의문을 갖게 만드는 거지. 지금 저 체제 속에서 손석희가 만든 그런 구조 속에서 그거 누가 못해? 조선일보도 만약에 손석희 같은 사람이 가서 그 막 보도에 대한 그런 제한권을 주고 그러면은 조선일보 기자들이 뭐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TV조선 애들이 그렇게 못할 것 같아. 그들 스스로 그렇게 이 어떤 공정 언론을 위한 투쟁을 벌이지 않았다면은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지금 당장 JTBC, 중앙일보 같은 노동조합이잖아요. 네. 언론노조 가입도 못 하고 있어. 네. 이런 애들한테 뭘 기대를 해? 난 기대 안 해 절대.
뭐 개인이 뭐 사표로 나올 수야 있지만 그 조직을 바꾸기는 진짜 쉽지 않은 못해, 일이죠. 못해. 혼자 힘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손은 지금 포위돼 있다. 이게 언제까지 이 상황이 그대로 갈지는 좀 보죠 뭐. 자, 근데 JTBC 관계자 혹시 이 방송 보시면은 이거 꼭 챙기십시오. 손석희 그만두면 손석희 모셔갈 때 많습니다. 많아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의 후배들이. 한번 뭐 그 방출해 보시지. 그렇게 저 꽂아놓은 보이자루처럼 그 앉혀가지고 당신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드시오 이러면서 손석희를 이용만 하고 간판으로 팔아먹기만 하고 그래봐. 손석희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손석희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손석희에 대해서 실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저희는 애초부터 JTBC에 애정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애정이 없었어요. 손석희의 개인기라고만 봤는데 지금 손석희 사장에 대해 너무 실망 많이 하시는데 손석희의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힘을 다 뺏겼어요. 머리털 깎은 삼성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너무 과한가? 근데 그런 거하고 진배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석희를 뭐라고 하지 마세요. JTBC 오히려 석현이 형을 뭐라고 하셔야지. 응? 정도를 갖고 뭐라고 그래야지. 우리 저 손석희 사장 갖고만 너무 그러시는 건 그렇다. 언론은 정도의 길을 걸어야 하지만 네. JTBC는 정도의 길을 걸으면 안 된다. 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예. 싶습니다. 거긴 걔들은 뭐 가짜 뉴스도 뭐 잘 이용해 먹으면 된다. 이게 홍정보도 원칙 아닙니까? 네. 사실 아니라고 그걸 다 킬시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홍정보도가. 예. 알겠습니다. 자, JTBC 왜 이렇게 망가졌는가 오늘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